Ajay Sajay.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11번째, 양산박 도적들을 사면으로 구해주다니 채태사에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묘하게 돌아갔다. 강남의 방납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왕경이나 전하 등 잠재적인 반란 세력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추밀사 동관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양산박 무리를 사면한 다음 방납을 상대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채태사로서는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묘안이었다. 그래서 채태사가 앞장서서 사면을 결정하는데 소식을 접한 양산박은 숨겨진 음모를 의심한다. 그럴 때 방납의 반란이 양산박에도 알려진다. 오 선생, 오 선생, 그게 좋아할 일입니까? 반란이 일어나면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텐데. 채태사의 속셈을 알겠습니다. 방나비 때문이었어요. 방나비 때문에 우리를 사면한다고요? 그런 거였군요. 우리더러 사면해 줄 테니 방나비하고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채태사는 정말 약삭빠른 놈이네. 우리가 그런 놈 장다리에 놀아날 수 있나? 그러느니 사면을 안 받고 말지. 꼭 그렇게 받아들일 건 아니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한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사면을 받는다고 해도 미래는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 주어질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 채태사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릴 한데 묶어두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그런데 방납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량을 발휘해서 반란을 진압하면 황제의 신임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채태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거 듣기만 해도 신이 나네. 이 모처럼 80근 철장을 마음껏 휘둘러 볼 수 있겠는걸. 60근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먼지가 앉아서 그렇다. 왜? 자, 그럼 기쁜 마음으로 사면 받을 준비를 합시다. 그저 막연한 꿈일 뿐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사면이 성급 현실로 다가왔다. 숙태위가 황제의 칙사로 제주에 내려온 것이었다. 송강은 오영과 화영 등을 제주 관하로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 상궁 덕분에 다시 살 길을 찾게 됐습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니 당치 않은 말씀이요.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지극한 충성이 하늘에다 폐하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소. 부디 지금의 마음을 변치 말고 간직해 주시오. 그 말씀 금과 옥조로 새겨 명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개를 말씀드리면 상공께서 직사로 오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산박에 오면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고 싶으십니까? 표자도 임충도 만나보고 싶고, 화화상 노지심이나 흑선풍 이기우, 그리고 소이광 화영. 그중 한 사람은 당장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화영입니다. 이런, 내가
태산을 앞에 두고도 몰라봤군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상공께서 왜 저를 보고자 하십니까? 내가 듣기로 활솜씨가 출중해서 초나라 명궁 양유기에 뒤지지 않는다던데. 양유기는 옛날 사람이라 직접 본 일은 없으나 제가 그만이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날아가는 기러기에 왼쪽 눈 정도는 맞힐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 양유기보다 낫다는 소리 아니오? 숙태위는 옛 친구를 만난 듯 두 사람과 오랫동안 담소를 나눴다. 다음날 황제의 칙사 숙태위가 양산박에 이르렀다. 그리고 양산박의 무리가 부복한 가운데 칙서를 읽어 내려갔다. 짐이 생각건데 송강, 노준이 등은 항상 충의를 품고 포악을 행치 않았으며 귀순의 마음이 오래됐는지라 또한 비록 죄를 범하기는 했으나 그 연유가 있기에 짐이 특히 전전태위 수건경으로 하여금 짐의 뜻을 전하게 하노라. 송강 등 양산박 인원 전원의 범한 바 죄를 모두 사면하니 이 조서가 이르는 대로 지체 없이 귀순하라. 반드시 무겁게 쓰리로다. 숙태위가 읽기를 마치자 양산박에는 산이 떠나갈 듯 우렁찬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진다. 마침내 사면의 수고는 이루어졌다. 그것은 곧 양산박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따라서 감회가 없을 수 없었다. 처음에 왕윤희가 이곳에 산채를 세웠다가 인심을 잃어 쫓겨난 후 조촌왕 형님이 뒤를 이었지. 그러나 불행히도 요절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산채를 맡았지만 내 손으로 산채를 닫게 될 줄이야. 정말이지. 사람의 앞날은 모르는 겁니다. 채태사 복물짐을 빼앗아간 게 조천왕이라 양산박이라면 이를 갈았는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청면수 양지가 양산박의 두령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형님하고는 좀 다릅니다. 관직에 있으면서도 양산박을 동경했거든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막상 들어와 보니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안 합니다. 양산박이 없어진다면 아쉬워하는 사람도 많을 거요.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에이, 양산박이나 들어가 버릴까 한다는데 앞으로는 그 마지막 피난처를 어디 가서 찾을까요? 물론 아쉬운 마음은 크지만 그래도 이쯤에서 양산박을 나갈 수 있다는 게 큰 다행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들 108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경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오영 선생이 왜 안 보이지? 아마 임충 형님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이거 얘기가 잘 돼야 할 텐데. 사실 양산박을 떠나는 데 있어 가장 큰 갈등을 느끼는 사람은 표자도 임충이었다. 오 선생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구란 놈은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말입니다. 압니다. 양산박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복수할 기회를 잡았었죠. 이게 정말 천재 일후의 기회였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죽이지 말라더구만. 에이, 내가 그래 참았어. 이 피눈물을 머금고 참은 거예요. 아니 그랬으면 됐지. 날들을 또 참으라고. 누가 뭘 참으랍니까? 참,
이 오선생도 이 모르시는구만. 우리가 사면받아 동경에 가면은 그저 높은 자리를 준다는데 너 나한테 대사 자리를 주었어. 태위 자리를 주었어. 나는 무인이니 뭐 결국 고태위 밑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요. 내일 죽었으면 죽지 나는 그런 치욕 못 참아요. 그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시죠. 이명이 빠지시면 고구가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모르니까 동경까지만 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구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임충이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한다는 뜻일까? 그저 알아들었다는 표시일까? 오영은 더는 헤어묻지 못했다.